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는데요. 재난지원금에는 기부도 소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와 소비 모두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기부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도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을 마치신 분들은 서약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1자 최고위원을 속회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지난 연휴 주말 동안 유흥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감염자가 증가하였고 2차 감염도 이어져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집단 유흥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간 밤낮 없이 헌신했던 방역 의료 관계자들과 자가 방역 거리 두기를 실천해온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고 내주에 학교 등교를 앞둔 시기인지라 걱정도 매우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올해 내내 이어질 장기전이며 그 후의 경제 위기 극복까지 오랜 인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신뢰와 이해이며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통합입니다. 관련 유흥시설을 이용하신 분들과 주변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검사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에 자진해서 오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의 즐거움이 이웃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더욱 자기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감염 고위험군과 시설의 관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번 주에 양당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원들은 전당원 투표에서 84.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양당의 합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제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하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모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최고위원들이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대 개원 준비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니 꼼수 교섭단체 같은 부끄러운 일만 없다면 코로나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국가개혁을 추진할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로 힘드신 국민들을 생각해서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회 개원을 민주당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께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 연설에서 대통령의 국난 극복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또 한편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밀려올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자신감, 경제 위기 극복과 도약의 비전, 그 모든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역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헌신 그리고 배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정치도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 합니다.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해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 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재난안전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20대 국회에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의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합니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놓고도 개정 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들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 특별법, 또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 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또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 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이해찬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이태원 한 클럽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좀 긴장의 끈을 붙잡고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과도한 비난, 혐오, 차별은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이 방역의 관점에서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혐오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해 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과제에 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나 국회, 민간 모두가 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고용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힘을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용의 보장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고용보험의 경우 보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없애야 될 것이고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좀 차근차근 마련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국민분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오셨던 개혁도 지속돼야 되는데 특히 뭐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법원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진행됐지만 특히 경찰 관련된 부분은 20대 국회 때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개혁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 개혁이나 법원 개혁 역시 좀 제도적인 틀로서 완성을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던 것은 이런 개혁을 제대로 좀 추진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혁 과제들 충실히 완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의 방향과 철학과 의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경제, 산업, 사회,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혁신적 신산업의 육성과 그를 통한 고용 창출,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논의 활성화를 거쳐서 정교한 제도의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는 확신, 이것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참여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재정 건전성을 미리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습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대기업 종소자금, 중소기업 종사자금, 특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더 먼저 더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코로나는 전쟁보다 더한 전쟁입니다. 사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고안하고 구축하고 정착시킨 모든 제도와 관행, 예를 들어서 운송, 교역, 의료, 교육, 관광, 거래, 거의 모든 인류의 생활과 제도가 정지되거나
무력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우리는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식과 다른 자세로 접근하라는 것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의 문법으로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인류 사회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틀 가운데 하나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꼭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고용, 의료, 교육, 복지에 대한 혁신적 투자는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정이 좋거나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꼭 아닙니다. 영국 2차 대전 이후 공적연금과 전국민 의료보장, 무상교육과 완전 고용, 고용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비버리지 보고서를 국가 방향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도 대공황을 거치면서 공정경제를 강화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뉴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용보험제도 확충은 국가의 역할을 이 시점에서 가장 간절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형 뉴딜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이고, 둘째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재무적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대부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스웨덴은 연기금 내 중소벤처 전용 투자 펀드인 AP6를 따로 운용해서 벤처 산업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4조 3천억 수준으로 운영됐던 이 펀드는 2008년 운용 수익률이 9.6%였습니다. 기금 안정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스웨덴과 같이 국민연금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기술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또 좋은 일자리 창출,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석사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이 한국판 뉴딜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작년 인상률 8.2%보다 큰 규모인 13%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 안을 거부하고 무려 50%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제5조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의 예외 조치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원해왔던 액수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예외적 지원이었으며 이미 최대치입니다. 주한미군이 75년간
한국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면제 할인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미집행, 이자소득 수치 등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된 해명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닙니다. 미국은 당장 50% 넘는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주권 존중과 호혜 평등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부제를 적용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대상자 93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여서 국민의 삶을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는 중장기 과제인 동시에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조직 개편을 공식화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당은 정보조직법 개정을 비롯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격상, 긴급상황센터 설치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신종 감염병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조직과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범정부적인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경우에 가중한 업무량 등에도 불구하고 복수 차관 및 감염병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며 특히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행정과 방역을 모두 총괄함에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한 그 대처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의 독립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해서 보건의료 정책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지역사회 전파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동의 그 5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 수면방 방문자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 감염 검사에 적극 협조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해당 클럽을 이용한 분들께서 신변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등과 관련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인 정보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이 여전한 만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 몇 분의 최고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지난 3년은 촛불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세계적 찬사를 받은 방역 시스템 등으로 국격을 한층 높여주신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으로 선도형 경제, 고용 안정망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인간 안보 등 4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매우 시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통령께서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정부, 국민과 하나되어 위기 극복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